대선을 31일 남겨놓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다만 김 전 장관은 선출 직후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하겠다면서 한덕수 후보 등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먼저 유한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자로 김문수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는 후보 수락 일성으로 이재명 독재 정권을 막겠다면서 한덕수 후보 등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저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것입니다. 다만 국민들과 당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방식으로 추진해 마침내 이기겠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는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될 경우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낡은 19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치와 사법, 선거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특히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도록 하고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겠다면서 여전히 탄핵 반대 세력의 부정선거 주장에도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발표된 3차 경선 결과에서 56.53%를 기록하며 43.47%를 얻은 한동훈 후보를 꺾었습니다. 일반 국민 6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와 선거인단 40만여 명이 참여한 당원투표에서 모두 앞섰습니다.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갈라진 표심을 끌어안기 위해 한 후보를 비롯한 다른 후보들을 단상으로 불러 함께 손을 들어 올렸고 한 후보도 여기에 화답하며 당원들과 국민들의 결정에 승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위험한 나라가 되는 것을 막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김 후보는 한 후보를 비롯해 다른 경선 후보들에게 선대위원장직도 제안할 계획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를 앞둔 무소속 한덕수 후보는 오늘도 개헌 논의에 불을 지폈습니다. 집권 3년 안에 개헌하겠다는 걸 제일 공약으로 앞세운 한 후보가 개헌을 매개로 한 이른바 빅텐트 논의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구상으로 보입니다. 두 후보는 이르면 내일 만나서 단일화 논의를 시작합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를 찾은 한덕수 후보는 오늘은 하야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강력한 개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국민과 힘을 합쳐서 이 일을 꼭 해낼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일을 해내고 즉각 하야하겠습니다. 한 후보는 개헌에 대해 말을 바꾸는 건 국민에 대한 중대한 범죄이며 개헌 반대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권력을 탐하는 그런 세력이 이 개헌을 하는 한은 우리에게 개헌은 만들어질 수도 없고 문제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동의를 하는 듯 하다가 말을 바꿔버리는 정치 세력들이 있습니다. 한 후보가 연일 개헌 이슈에 집중하는 건 반 이재명 빅텐트의 핵심 의제가 될 개헌 논의의 주도권 싸움에서 앞서 나가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 같은 빅텐트 구상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저희가 연락을 할 거고요. 또 축하 말씀도 전해야 될 거고 또 우리가 이런 개헌의 큰 연대를 우리가 하는데 도움이 되는 길이 뭔가 하는 거를 모색을 할 거라고. 한 후보 캠프 관계자는 한 후보가 어제 오늘 여야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두루 소통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최종 후보 측에서 오늘 당장 만나자고 요청하면 못 만날 이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 최종 후보 결정 직후 통화를 한 데 이어 이르면 내일 만나 큰 틀에서 단일화 논의를 시작할 전망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후보입니다. 이제 한덕수 후보 얘기를 잠깐 하면 이제 오늘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광주 간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한덕수가 호남 출신이고 그리고 나름 이 국정 경험이 있기 때문에 중도에서 좀 먹힐 것이다. 라고 해서 실제로 지금 오늘 호남도 가고 심지어 광주에서 하루 묵었다가 내일 또 봉하마을도 간다고 하고 이런 행보들 아무튼 이번 대선에 한덕수란 인물이 큰 변수가 될 수 있나요? 한숨을 너무 크게 쉬시네요. 아니 호남을 가고 봉화를 간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이제 이미 보이잖아요, 알려지신 이 전략이. 것처럼 예, 예, 전략을 예. 떠나서요. 사람이 기본이 돼야죠. 한덕수 후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예. 한덕수 네. 후보가 호남인 걸 숨겼던 분이잖아요. 아, 자기 공무원 이력에 호남을 다 뺐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예,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교체 성공하면서 자기의 호적에 나는 호남 출신이야라는 걸 썼던 사람이에요. 예. 그 전까지는 이 양반이 어디 뭐 언론에 뭐 고향이 호남으로 나오면 전화해가지고 그거 빼주세요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아, 진짜요? 예. 그리고 또 아까 뭐 봉화 가신다고 했죠. 네. 제가 할 말이 많은데 봉화는 노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저 청와대에 같이 모시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한덕수 당시 총리를 신임을 했고 네. 믿음을 줬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총리였어요. 예.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의 마지막 총리. 근데 당시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조문 한 번 안 왔던 사람이에요. 네. 이 양반이. 근데 이제 봉화를 간다고요? 아, 어이가 없어도 아니 참. 근데 네. 많이 그렇게 따지면 그런 갑자기 김대중 정부 들어섰다고 호남 아닌 척하다가 호남 저기 고향 쓴 사람 그리고 그거를 모르지 않을 노무현 대통령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요? 뭐 일각에서는 모피아라는 말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기재부 예. 관료, 재경부 관료 출신이어서 예. 그런 쪽으로 특화된 사람이죠. 그 예를 들어서 관료들이 볼 때 국정 운영을 함에 있어서 미션을 부여하면 그 미션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능력들. 그리고 그 능력과에 있어서는 뭐 이 양반이 나름 그 당시에는 인정을 분명히 받았던 건 있죠. 네네. 아 그래서 뭐 중용이 좀 되긴 했는데 아 정말 생명력인 대단합니다. 네. 김대중 정부부터 지금 벌써 몇 년이에요? 한 20년 더 이상 네. 아주 중요한 직책들만 이렇게 골라가며 정부 바꿔가며 뭔가 하여튼 용 빼는 재주가 있긴 있는 모양인데 이 사람이 이제는 대통령까지 한번 하겠다고 이제 호남을 가고 네. 또 봉하마을 간다는 거 이거는 더 이상 민주당에서는 이건 이런 행보 자체가 용납할 수 없는 행보라고 이제 보시겠군요. 이런 것들 다 알리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수준이 보이는 거죠. 자기 고향을 감췄던 사람이 이제 자기 한번 살아보려고 호남 가는 거며 대통령 한 번도 찾지 않던 사람이 봉하마을 가서 또 머리를 조아리는 거며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아무리 선거가 급풍하고 네, 그래도 네. 그렇지. 네. 한덕수 포함 국민의힘 최종 후보는 누가 될 것 같으세요? 일단 의문의 일패는 한동훈인 것 같고요. 예. 갑자기 한덕수 후보가 나서면서 판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단일화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저는 뭐 제가 그 동네 분들 마음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단일화에 용이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오히려 그쪽 지지층이라고 예. 한다면 김문수 후보가 덕을 좀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제 개인적으로는 네. 결국 김문수냐 한동훈이냐라고 하면 저는 네. 오히려 김문수 후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순전히 뇌피셜입니다. 김문수 후보 가능성이 좀 높다. 예.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혹시 되는 게 이번 대선에 있어서 그래도 대선 같은 대선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실 그러려면 한동훈 후보 정도는 올라오는 게 맞습니까? 아니 대선 같은 대선이라면 그 자들 중에 아무도 없죠. 그 아무도 질문도 없죠? 안 되는 거죠. 예. 좀 누가 나오든 어차피 네. 안 되는데 예. 여튼 그래도 누가 될 것 같은지를 따져보자면 네. 김문수가 될 것 같다. 예, 왜냐하면 정당적 기반이라는 거에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한덕수 후보가 지지율이 강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네. 윤석열 그 잔당에 올라타 있는 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역적 기반이 있는 것도 네, 아니고. 네, 네. 뭐 잠깐 반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네. 이렇게 외부에서 나온 사람들이. 모든 대선 때 그런 후보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쵸. 멀리는 96년도에 뭐 박찬종 후보부터 시작해서 네. 가까이는 2017년에 반기문 후보까지 해서 네. 모든 후보들이 근데 후불만 다 날라갔어요. 유일하게 근데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윤석열 아니에요. 그분은 정당을 올라탔던 거죠. 정확하게. 아, 정당으로 올라탔으니까. 네, 정확하게. 아. 박찬종 당시 의원님도 정당은 있긴 했습니다만 좀 제3지대였단 말입니다. 네, 네, 네. 양대 정당에 올라탔던 사람은
였던 거죠, 윤석열 네. 씨는. 것 같긴 한데 한덕수 총리 문제 관련해서 조국혁신당에서 고발을 했더라고요. 오늘 지금 고발하고 온 거예요. 아, 고발하고 오셨어요? 벌써? 고발하고 온 거예요. 빠르다. 그새 고발하고 오셨네. 고발하고 예. 왔어요. 예. 공직선거법 위반인데요. 예. 말하자면 출마 예정자가 기부행위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한덕수는 출마 예정자 있잖아요. 누가 봐도. 그쵸. 예, 출마 예정자가 개인 돈으로 어디 기부했다고 그 총리실에서 또 광광거리고 다 홍보를 친절하게 했어요. 알려줬어요. 다 예. 알려줬어요. 예.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법 위반이다. 예, 예. 근데 이게 출마 선언은 오늘 하잖아요. 잠시 뒤 출마 10시에. 선언을 언제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예. 출마 예정자는 출마를 하기로 맘먹은 사람, 출마 예정자로 보일 만한 행위를 쭉 한 사람들은 출마 예정자예요. 공직선거법. 근데 선언하지 않았고 상관없어요. 나는 그때는 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상관없어요. 근데 왜 사비를 했어? 한 거다.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항변하겠지. 예, 근데 그렇게 누구나 다 주장하겠죠. 출마 예정자로 다 알고 있었어요. 아니 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수많은 기초의원, 광역의원,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 하나요? 아니에요. 출마 예정자로서 행위를 하면 출마 예정자입니다. 네. 심지어는 1년 전, 2년 전에도 출마 예정자로 분류돼 가지고 여러 가지 고초를 겪는 경우도 있어요. 네. 아니 저기는 뭐야? 이재명 대표가 골프장 뭐 무슨 발언할 때는 출마 선언 했나요? 안 했을 때예요. 그냥 출마 예정자로 분류돼 있는 거예요. 네, 그때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선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이제 사건 배당해서 수사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국수본에다가 거죠. 오늘 고발했으니까 예. 수사해야지. 예, 국수본에서 이제 수사를 할 것이고 네네. 중요한 것은 지금 어젯밤 사이에 최상목은 그 사이에 또 예, 그만두고 이거 사퇴해버렸어요. 얼마나 골 때리는 줄 아세요? 예. 어제 4시에 한덕수가 예. 사퇴한다고 담화문 냈잖아요. 그쵸. 냈는데 네. 그 결재 사인을 예. 어젯밤 12시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어젯밤 예. 4시에 즉시 사실은 사인 다 결재까지 다 예. 해놓고 네. 또는 동시에 하고 본인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죠. 네. 근데 결재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 최상목의 사표를 수리할 수 있는 권한이 한덕수에게 어젯밤 밤 12시까지는 한덕수에게 권한이 있었던 겁니다. 아. 사표를 수리를 하고. 그래서 알뜰하시네. 최상목이 먼저 사표 수리가 된 거예요. 최상목 사표 최상목의 수리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직무가 예. 먼저 어제 22시 28분에 사표를 냈다고 했고 48분에 수리가 됐어요. 수리가 됐어요. 그리고 48분은 우리가 43분. 우리가 투표하던 중이었거든요. 43분에 수리가 됐어요. 예. 예. 탄핵 투표하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53분에 면직 통보가 왔으므로 탄핵 소추 대상자가 없어서 투표를 중지한다라는 개표만 의장의 못했을 게 개표만 투표는 다 하고 다 했어요. 예, 개표만 못 하고 예. 개표를 못 하게. 그렇게 통상 협상이 중요하다, 관세 협상 책임지겠다 했던 한덕수 총리, 최상목 부총리 무책임한 자들 이렇게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무책임한 입으로는 자들. 뭐 이 관세 협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국익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중요하지. 베센트 그 네. 미국 재무장관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네. 선거에 하려고 속도를 내고 있다. 그 기자들이 그렇게 물었잖아요. 지금 빠르게 니네 관세 협상 한다는데 그 빨리 되겠냐? 야 걱정하지 마. 쟤들 선거 때문에 우리랑 협상 빨리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공식적으로 부인을 하든지 부인도 못해. 부인도 안 하고 그냥 자리 박차고 나갔잖아요. 결과적으로 둘 다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거예요. 그렇죠. 한 명은 자발적으로, 한 명은 뭐 자의반 타의반. 아니, 뭐 잘했어요. 관세 협상 그 중단시킨 거고 그런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대선 관리에 있어서 네. 저렇게 한 팀으로 한덕수, 최상목 기재부 관료들 예. 팀이 움직이는 거. 기재부 관료 플러스 전직 국정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한덕수 팀이 그 기재부 관료팀에서 한 명을 그 팀에 사실 선본에 함께하는 사람을 선거 관리의 책임자로 그대로 두는 거 말이 안 되죠. 네. 지금 속보 나왔는데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경제 대통령 개헌에서 3년 차 물러나겠다. 말도 안 이런 되는 소리 주장. 하고 있어요. 바로 개헌 통상 해결 국민 통합을 약속하겠다. 거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빅텐트라고 하잖아. 빅텐트 치자고 했잖아. 뭐 이낙연 뭐 이런 양반들까지 다 그 빅텐트에 그 합의 그 이렇게 합류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난민촌 찢어진 텐트. 알겠습니다. 네. 하여간 좀 안심하고
저는 사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지난 비상계엄 때문에 이 내란의 복판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상처를 받으셔서 이번 대선만큼은 좀 국민들의 축제와 같은 그런 대통령 선거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판했어요. 그게 아니라 끝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혹시 발생하지 모를 만일의 사태를 생각하면서 기민하게 국민들도 기민하게 대응하고 행동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하튼 주말에도 놀 수 없고 예, 계속 뉴스나 미디어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